재수없게 어디서 다시 기어들어와. 소금이나 먹고 떨어져라. 시어머니는 이혼 도장을 찍고 돌아온 며느리의 머리 위로 굵은 소금을 뿌려댔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낄낄거리며 내연녀에게 전화를 걸어 축배를 들었습니다. 자기야, 드디어 그 빈털털이 내쫓았어. 이제 우리 세상이야.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쫓아낸 그 빈털터리 며느리가 사실은 그들이 살고 있는 50억 건물의 진짜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소금보다 더 짜릿하고 얼음장보다 더 차가운 며느리의 참교육. 과연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뒤집힐까요? 안녕하세요. 사연TV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나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도 당신에게 행운이 가득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가정법원 앞이었지만 지은이의 마음은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 정문을 나서는 민석이의 발걸음은 마치 날아갈 듯 가벼워 보였습니다. 민석이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뒤따라 나오는 지은이를 향해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이제 진짜 남남이네. 위자료 없는 셈 칠 테니까 당신은 오늘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민석이는 미리 준비해둔 각서를 지은이의 코앞에 들이밀며 흔들어댔습니다. 지은이는 아무 대꾸 없이 그저 싸늘한 눈빛으로 민석이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민석이는 그런 지은이가 이혼을 당해 넋이 나간 것이라 착각하고는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왜? 막상 도장 찍고 나니까 겁나냐? 걱정 마. 전세 보증금 5억은 내가 계약자니까 내 통장으로 바로 받기로 했어. 당신은 몸만 나가면 돼. 민석이는 차에 올라타서도 계속해서 혼자 신이 나서 떠들어댔습니다. 집주인 대리인이라는 변호사 양반이랑 통화 다 끝냈어. 오늘 방 뺀다고 하니까 아주 쿨하게 바로 입금해 주겠다고 하더라고. 역시 서울 강남 건물주라 그런지 돈줄이 아주 시원시원해. 지은이는 조수석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과 남편의 무시를 견디며 악착같이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되돌려줄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말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자는 지은이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미리 싸둔 지은이의 짐 가방 2개를 현관 밖으로 냅다 집어 던졌습니다. 에이그, 재수 없어. 부정을 탔으면 빨리빨리 나갈 것이지 뭐하러 다시 기어들어와? 말자는 부엌으로 달려가 굵은 소금 한 줌을 쥐고 나와서는 지은이의 머리 위로 사정없이 뿌려댔습니다. 소금이나 먹고 떨어져라. 퇴. 내 아들 앞길 막는 년 이제라도 떨어져 나갔으니 속이 다 시원하다. 지은이는 머리에 쏟아지는 소금을 털어내지도 않은 채 말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겠지만 오늘 지은이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서늘하고 매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눈치 없는 민석이는 어머니의 등 뒤에서 낄낄거리며 내연녀 최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나야. 법원에서 방금 나왔어. 응, 다 끝났지. 보증금 5억 들어오는 대로 바로 송금할 테니까 자기는 새 아파트 계약금 딱 준비하고 있어. 오빠가 오늘 밤에 근사한 데서 와인 한 잔 쏠게. 민석이는 지은이가 듣건 말건 보란듯이 사랑 고백을 늘어놓으며 지은이의 등을 현관 쪽으로 억지로 떠밀었습니다. 자자, 통화 다 들었지?
새 사람 들어올 거니까 얼른 꺼져. 궁상맞게 질질 짜지 말고. 지은이는 민석이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성큼성큼 안방으로 걸어 들어가 금고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민석이와 말자는 갑작스러운 지은이의 행동에 당황하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니 저게 미쳤나? 남의 안방에는 왜 들어가? 당장 안 나와? 말자가 소리를 꽥 질렀지만 지은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금고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은이는 거실 식탁 위로 그 서류 봉투를 툭 하고 무심하게 던졌습니다. 이거나 보고 떠들어. 당신들이 그렇게 목매달던 집주인이 누군지. 민석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식탁 위에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든 민석이의 눈이 순간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건물의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란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소유자 이지은. 이게 뭐야? 소유자가 이지은? 네가 왜 여기 있어? 민석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와 지은이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말자도 놀라서 달려와 서류를 낚아채더니 돋보기 안경을 고쳐 쓰고 글자를 확인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내년이 어떻게 건물주란 말이냐? 이거 가짜 아니야? 어디서 사기를 쳐? 말자는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지은이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 먼지를 탁탁 털어내며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가짜? 구청 가서 떼어봐. 친정 아버지가 남겨주신 땅, 재개발돼서 보상금 받은 걸로 산 내 건물이야. 당신들이 나 무식하다고 무시할 때 나는 차곡차곡 내 미래를 준비했어. 지은이는 민석이 앞으로 다가가 그동안 참았던 분노를 담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동안 당신이랑 통화했던 집주인 대리인? 그거 내 수행 변호사였어. 당신이 전세 계약 연장해달라고 사정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비웃었는지 알아? 제 집 놔두고 남한테 굽실거리는 꼴이라니. 민석이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은 사색이 되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돈에 대한 탐욕이 민석이의 눈을 다시 번뜩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네가 건물 주면 더 잘 됐네. 어쨌든 전세 계약자는 나야. 내 돈 5억 내놔. 그 돈 받고 나갈 테니까 당장 입금해. 민석이는 책상을 쾅 치며 뻔뻔하게 소리쳤습니다. 지은이는 그런 민석이가 가소롭다는 듯 품 안에서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내 민석이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돈? 꿈깨. 당신한테 줄 돈은 10원 한 장도 없어. 민석이는 얼굴에 맞고 떨어진 종이를 허겁지겁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정산 내역서였습니다. 당신이 사업한답시고 4명의 도용해서 몰래 대출받은 3억. 그리고 도박빚 갚는다고 사채 써서 내가 대신 갚아준 2억. 이자까지 합치면 5억이 훨씬 넘더라. 보증금에서 전액 공제했으니까 당신이 받아갈 돈은 0원이야. 알아들었어? 민석이는 입을 쩍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계산은 정확했고 반박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말자가 억울하다는 듯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남편을 알거지로 만들어서 내쫓네. 천벌을 받으련 내가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간다. 배째라. 말자는 거실 바닥에 드러누워 팔다리를 휘저으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지은이는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듯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지은이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성 4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지은이가 미리 대기시켜둔 사설 보안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주거 침입자들입니다. 당장 끌어내세요. 보안업체 직원들은 바닥에 누워있는 말자와 의자에 멍하니 앉아있는 민석이의 팔을 양쪽에서 붙잡았습니다. 뭐야? 이거 안 나? 내가 누군 줄 알고. 나 이 집 주인 남편이야. 민석이는 발버둥을 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직원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민석이는 질질 끌려가면서도 문틀을 붙잡고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여보,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우리가 부부였던 정이 있잖아. 방금 전까지 나가라고 소리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민석이는 비굴하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끌려가는 민석이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부부, 우린 10분 전부터 완벽한 남남이야. 당신 입으로 그랬잖아. 위자료도 필요 없으니 나가라고. 소원대로 해줄게. 내 건물에서 당장 나가. 직원들은 민석이의 손을 문틀에서 떼어내고 가차없이 현관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뒤이어 말자도 짐짝처럼 들려나와 민석이 옆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내 허리야. 이 독한 년아. 네가 이러고도 잘 살 것 같으냐? 말자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대문을 향해 삿대질하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현관 도어락의 덮개를 열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띠리릭, 빅,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도어락이 굳게 잠겼습니다. 지은이는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벽에 붙어있는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맨발로 쫓겨난 민석이와 머리가 산발이 된 말자가 굳게 닫힌 대문을 두드리며 울부짖는 모습이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민석이는 대문에 매달려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러댔습니다. 지은아, 문 좀 열어줘. 내 돈 5억. 그거 없으면 나 죽어. 제발 문 좀 열어봐. 지은이는 그 비참하고 꼴사나운 몰골을 무표정한 얼굴로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오랜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당신들이 지은 죄 하나하나 다 돌려받게 될 거야. 지은이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인터폰의 전원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꺼지며 민석이와 말자의 절규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고요해진 거실에는 오직 지은이의 거친 숨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지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소파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쫓겨난 민석이와 말자는 찬바람이 쌩쌩 부는 길거리에 덩그러니 버려졌습니다. 지갑에 든 것이라고는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다 결국 도시 외곽에 다 쓰러져가는 여인숙 앞에 멈춰섰습니다. 방 있어요? 민석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묻자 주인 할머니는 혀를 차며 열쇠 하나를 던져주었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곰팡내와 퀴퀴한 호라비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떠서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았고 이불에서는 눅눅한 냄새가 났습니다. 말자는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가방을 집어던지며 민석이의 등짝을 잇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이 화상아,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네가 당장 나가라고 큰 소리만 안 쳤어도 우리가 이 꼴은 안 났을 거 아니냐. 어떻게 된 놈의 남편이 마누라가 건물주인 것도 몰라.
등신 같은 놈. 민석이도 억울함에 얼굴이 벌개져서 말자에게 대들었습니다. 아, 엄마가 옆에서 소금 뿌리고 거들었잖아. 짐 가방 현관 밖으로 집어 던진 건 엄마면서 왜 나한테만 그래? 그리고 엄마가 그랬잖아. 지은이 쟤 친정에서 가져온 거라곤 빚밖에 없다고. 엄마가 며느리 쥐잡듯이 잡으니까 얘가 독이 올라서 저러는 거 아니야. 두 사람의 고성이 얇은 벽을 뚫고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곧이어 여인숙 주인이 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좀 해. 잘 곳 없어서 싸게 해줬더니 어디서 행패야. 당장 쫓아내기 전에 입 다물어. 주인의 호통에 두 사람은 입을 다물었지만 서로를 노려보는 눈빛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배고픔만이 감돌았습니다. 한참 뒤 말자가 무릎을 치며 탄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눈이 삐었지. 지은이가 시집 올 때 친정 아버지가 남겨주신 땅이 있다고 했을 때 그때 내가 뭐라고 했더라? 말자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은이가 수줍게 내밀었던 땅 문서를 보고 자신이 코웃음을 쳤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자갈론을 어디다 쓰냐고, 농사도 못 짓는 쓸모없는 땅이라고 당장 팔아서 빚이나 갚으라고 했었지. 그게 개발될 줄 누가 알았어. 말자는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통곡했습니다. 그게 지금 5층 건물이 됐다는 거 아니냐? 금싸라기 땅인 줄도 모르고 내가 복을 발로 찼구나. 아이고 배야. 아이고 억울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민석이도 머리를 감싸쥐며 괴로워했습니다. 협의 이혼을 진행하던 때의 기억이 악몽처럼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젠장, 내가 왜 그랬지? 협의 이혼할 때 변호사가 서류 내밀면서 그랬잖아. 재산 분할 포기 각서라고. 민석이는 자신의 손가락을 물어뜯고 싶을 만큼 후회했습니다. 나는 지은이가 가진 게 내가 지른 도박빚이랑 사업빚뿐인 줄 알았어. 재산 분할했다가는 그 빚까지 내가 떠안을까봐.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일체의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 거기에 내 손으로 도장을 찍어줬다고. 민석이는 벽에 머리를 쿵쿵 박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각서 한 장 때문에 50억짜리 건물에서 10원 한 장 못 건지게 생겼어. 아,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천하의 등신이지. 그렇게 지옥 같은 3일이 지났습니다. 가진 돈은 바닥이 났고 배고픔과 추위에 지친 민석이는 마지막 자존심마저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가서 빌기라도 해야겠어. 지은이 마음 약하잖아. 우리가 죽는 신용이라도 하면 눈 하나 깜짝 안 하겠어? 이른 아침 민석이는 떡진 머리에 구겨진 옷차림으로 지은이의 건물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화려한 대리석으로 장식된 건물 입구는 위풍당당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석이가 로비로 들어서려 하자 제복을 입은 경비원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외부인은 출입 금지입니다. 민석이는 기가 막혀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나 이 건물주 남편이야. 내 집 내가 들어가는데 당신이 뭔데 막아? 비켜. 하지만 경비원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전기에 대고 지원 요청을 할 뿐이었습니다. 1층 로비, 신원 미상인 난동객 발생. 지원 바람. 뭐? 난동객? 야, 이지은 나오라고 해. 내가 강민석이야. 그때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검은색 고급 세단이 미끄러지듯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직 비닐도 뜯지 않은 최신형 모델이었습니다. 민석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니, 저 차는?
저거 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차잖아. 운전석에는 늘 늘어난 티셔츠만 입던 지은이가 세련된 선글라스를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낯설다 못해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지은이는 지난 3년 동안 들어온 건물 임대료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구박받으며 시장에서 콩나물 값을 깎을 때도 그녀의 통장에는 수십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 차는 지은이가 이혼이 확정되는 날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 미리 예약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민석이와 말자에게 보란듯이 짓밟아주기 위한 일종의 무기였던 셈입니다. 민석이는 도로로 뛰어들며 팔을 크게 휘저었습니다. 여보, 지은아, 나 좀 봐. 내 말 좀 들어봐. 하지만 지은이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글라스 너머로 민석이를 벌레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비켜. 내 차에 흠집 나니까. 지은이는 경적을 크게 울리며 그대로 그를 지나쳐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멍하니 멀어지는 차를 바라보던 민석이는 모멸감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야, 이지은,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나를 칠 뻔했어? 거기 안 서? 이성을 잃은 민석이는 건물 로비 유리문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문 열어. 다 나와. 이 건물 내가 지은 거야. 내 돈 내놔. 사장 나오라고 해.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겁에 질려 웅성거렸고 경비원들이 달려들어 민석이를 제지했습니다.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여기 사장 남편이라고.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경찰관 2명이 차에서 내려 민석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선생님, 지금 업무 방해하고 계십니다. 신분증 주십시오. 민석이는 경찰을 보자마자 오히려 잘됐다는 듯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경찰관님, 아니, 내가 억울해서 그럽니다. 내가 이 건물주 남편인데 부부싸움 좀 했다고 집에서 쫓겨나고 이제는 내 건물에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경찰관은 민석이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조의 단말기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경찰관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선생님, 가족관계 증명서 확인해 보니까 이미 이혼 신고 접수된 상태시네요. 법적으로 남남이십니다. 민석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네? 아니 그게 아직 도장 찍은 지 며칠 안 돼서 그리고 건물주 이지은 씨 측에서 이미 퇴거 불응 및 접근 금지 요청을 해두셨습니다. 지금 선생님은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주거 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계십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뭐야? 이거 이거 놓으라고. 민석이는 수갑이 채워진 채 사람들이 구경하는 앞에서 개처럼 끌려 경찰차 뒷좌석에 처박혔습니다. 경찰차 창문 밖으로 보이는 지은이 건물의 위용이 오늘따라 더욱 거대하고 넘볼 수 없어 보였습니다.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 앉은 민석이는 떨리는 손으로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받아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기계적인 안내음만 흘러나왔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삐소리 후 고객의 요청으로 착신이 금지된 번호입니다. 민석이는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잠시 후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유치장 면회실로 찾아왔습니다. 지은이의 변호사였습니다. 강민석 씨 되시죠? 이지은 씨 법률 대리인입니다. 민석이는 철창 사이로 손을 뻗으며 애원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은이한테 전해주세요. 한 번만 만나달라고. 변호사는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의뢰인은 만날 생각이 없으십니다. 이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입니다. 앞으로 반경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 및 문자 연락 금지입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스토킹 처벌법으로 강력하게 형사 고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분이 사시던 집에 남겨둔 짐은 의뢰인의 비용으로 폐기 처분했습니다. 네, 폐기라뇨? 거기에 내 옷이랑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미 소유권 포기하신 걸로 간주했습니다. 더 이상 볼 일 없을 겁니다. 변호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민석이는 유치장 창살을 붙잡고 꺼이꺼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제야 뼛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편 아들의 소식을 기다리던 말자는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릴 때까지 여인숙 좁은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났지만 먹을 것이라고는 편의점에서 사온 차갑게 식은 김밥 한 줄뿐이었습니다. 말자는 딱딱하게 굳은 김밥을 입안에 억지로 쑤셔 넣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씹을 때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지은아, 네가 해준 된장찌개가 먹고 싶구나. 따뜻한 밥상머리에서 지은이가 발라주던 조기 살점과 보글보글 끓던 김치찌개의 냄새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어머니, 다리 주물러 드릴까요? 그때는 그게 귀찮고 싫었는데,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그 목소리가 왜 이리 듣고 싶은지 말자는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내가 미친년이지. 복덩이를 제 발로 차버리고 이찬 방구석에서 김밥 조각이나 씹고 있다니. 말자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울어도 떠나간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고 따뜻했던 그 집으로 돌아갈 길은 영원히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초라한 여인숙 방 안에는 늙은 노인의 회한 섞인 통곡 소리만이 밤새도록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서에서 훈방 조치된 민석이는 터덜터덜 걸어 나왔습니다. 유치장 냄새가 벤옷을 털어내며 급하게 내연녀 최양에게 연락했습니다. 다행히 최양은 근처 모텔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최양이 있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자기야, 나왔어. 아이고 죽는 줄 알았네. 민석이는 최양을 끌어안으려 했지만 최양은 차갑게 몸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오빠, 어떻게 된 거야? 건물 뺏겼다는 게 사실이야? 빈털터리로 쫓겨난 거 진짜야? 민석이는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니야. 잠깐 착오가 있었던 거야. 변호사 써서 소송하면 금방 다시 찾아올 수 있어. 내가 누구냐? 강민석이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최양은 팔짱을 끼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소송? 그거 몇 년 걸리는 거 알지? 그동안 오빠는 뭐 먹고 살 건데? 지금 당장 오빠 수중에 10원 한 장이라도 있어? 민석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일단 내가 씻고 나올 테니까 나가서 맛있는 거라도 먹으면서 얘기하자.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민석이는 도망치듯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을 틀어놓고 거울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젠장, 어떻게든 최양을 구워 삶아야 해. 얘까지 떠나면 진짜 끝이야. 민석이가 씻는 동안 밖에서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쿵 하고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젖은 몸으로 뛰쳐나온 민석이는 텅 빈 방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자기야? 최양?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메모지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집어들었습니다. 거지는 딱 질색이야.
다신 연락하지 마. 이 나쁜 년이. 민석이는 급하게 자신의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지갑은 텅 비어 있었고 비상금으로 숨겨뒀던 마지막 신용카드 한 장마저 깜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내 카드. 야. 최수진. 민석이는 팬티 차림으로 복도로 뛰쳐나가려다 다시 들어와 옷을 꿰입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최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없는 번호입니다. 확인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번호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민석이는 분노에 차서 카드사에 전화해 분실 신고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야속한 안내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고객님은 요금 미납으로 인해 발신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으악. 민석이는 핸드폰을 벽에 집어던졌습니다. 액정이 산산조각이 나며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민석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 시각 여인숙에 있던 말자는 민석이가 빈털터리로 돌아온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뭐라고? 그 여우 같은 년이 도망을 가? 내 카드를 훔쳐서? 민석이는 고개를 떨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이 등신아. 내가 그년 눈빛이 흐리멍텅한 게 언젠가 뒤통수 칠 줄 알았다. 이제 우린 어떡하냐. 당장 밥 사 먹을 돈도 없는데. 말자는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격이 노쇠한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어머니, 엄마, 왜 그래? 정신 좀 차려봐. 말자는 입에 거품을 물고 그대로 뒤로 넘어갔습니다. 민석이는 사색이 되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 여기 사람 죽어요. 옆방 투숙객의 신고로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습니다. 민석이는 구급차에 올라타며 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조금만 참아. 병원 가면 다 나을 거야.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말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수액을 꽂고 응급 처치를 하는 동안 민석이는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잠시 후 원무과 직원이 서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되시죠? 지금 환자분 상태가 불안정해서 정밀 검사와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민석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네. 그럼 입원시켜주세요. 제일 좋은 병실로 부탁합니다. 하지만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입원 수속을 하시려면 보증금을 먼저 납부하셔야 합니다. 검사비 포함해서 일단 200만 원 선납 부탁드립니다. 민석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200만 원이요? 지금 당장은 현금이 없는데요. 카드도 잃어버려서. 직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보호자님, 병원 규정상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입원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수납하지 않으시면 기본적인 응급처치 외에는 더 이상 진료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민석이는 다급해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도움을 청할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지은. 민석이는 염치불고하고 병원 로비에 있는 공중전화로 달려갔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나온 동전 몇 개를 넣고 떨리는 손으로 지은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뚝. 신호음이 갈 때마다 민석이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받아줘. 달칵. 수화기 너머로 지은이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민석이는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지은아, 나야 민석이. 끊지 마. 제발 끊지 말고 내 말 좀 들어줘. 지은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싸늘하게 대꾸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더 이상 볼 일 없다고 했을 텐데요. 변호사 통해서 경고 못 들었습니까? 민석이는 공중전화 부스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알아. 아는데. 지금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쇼크가 와서 응급실에 왔는데 입원비가 없어서 쫓겨나게 생겼어. 지은아, 그래도 10년을 모신 어머니잖아. 사람 목숨 살리는 셈 치고 병원비만 좀 빌려줘. 내가 나중에 꼭 갚을게. 민석이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의 대답은 송곳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요? 내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이 장례식장에서 술 처먹고 난동 부리던 날 말이에요. 민석이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건, 그리고 법적으로 남남인 당신들 사정, 내가 알 바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잘난 사업 수완으로 벌어서 내세요. 다신 전화하지 마세요. 뚝. 매정한 끊김 소리와 함께 수화기에서는 뚜뚜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민석이는 힘없이 수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으로 툭 떨어진 수화기가 허공에서 대롱거렸습니다. 결국 민석이는 입원비를 내지 못했습니다. 수액 한 병만 겨우 맞은 말자는 의식을 되찾자마자 병원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보호자님, 이대로 가시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간호사가 걱정스레 말했지만 원무과 직원의 눈초리는 매서웠습니다. 병원 로비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두 사람에게 병원 사회복지사가 다가왔습니다. 저기, 사정이 딱해 보이셔서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긴급보호 쉼터가 있습니다. 어머님 치료도 지원받으실 수 있고요. 그쪽으로 연계해 드릴까요? 사회복지사의 따뜻한 제안이었지만 민석이의 썩어 빠진 자존심이 발동했습니다. 뭐요? 쉼터? 우리를 거지 취급하는 거야? 필요 없어. 나 강민석이야. 금방 제기해서 보란 듯이 살 거라고. 민석이는 말자의 휠체어를 거칠게 밀며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가자, 엄마. 저런 놈들 도움 따위 필요 없어. 말자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갈 곳 없는 모자가 향한 곳은 결국 24시간 찜질방이었습니다. 후끈한 열기와 땀 냄새가 섞인 찜질방 로비에서 민석이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돈이 필요해. 민석이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한 방, 인생 역전, 딱 한 번만 크게 따면 건물도 되찾고 지은이한테 복수도 할 수 있어. 민석이는 주머니에 남은 마지막 쌈짓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말자가 잠든 사이 민석이는 슬그머니 몸을 일으켰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가서 2배, 아니 10배로 불려올게. 민석이는 홀린 듯이 찜질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길, 그 끝에는 그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불법 사설 도박장이 아가리를 벌린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최악의 악수를 두러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지옥행 급행열차인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지옥 같은 6주가 흘렀습니다. 도박장에서 돈을 모두 탕진한 민석이는 결국 최악의 수를 두었습니다. 뻔뻔한 얼굴로 변호사를 찾아가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 이 각서는 무효입니다. 협의 이혼할 때 아내가 조폭을 동원해서 협박했다니까요. 강제로 찍은 지장은 법적 효력이 없잖아요. 민석이는 잊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내며 침을 튀겼습니다. 재산 분할 다시 해야 합니다. 그 건물 내 내조 덕분에 산 겁니다. 절반은 받아야죠. 결국 민석이는 지은이를 상대로
거액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을 받아든 지은이는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정말 바닥까지 보이는구나. 강민석? 네가 사람이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물 관리 문제도 터졌습니다. 기존 세입자 중 한 명이 말도 안 되는 권리금을 요구하며 나가지 않고 버티기 시작한 것입니다. 못 나갑니다. 바닥 권리금 1억 안 주면 저는 이 가게 못 뺍니다. 세입자의 횡포와 남편의 소송까지 지은이의 머리는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지은이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인이 추천해준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여기가 그 유능하다는 변호사 사무실인가. 지은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서류 더미 속에 파묻혀 있던 한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지적인 안경을 쓴 남자였습니다. 그는 지은이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져서 지은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혹시 할매 국밥집 따님 아니십니까? 지은이는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네, 저를 아세요? 남자는 안경을 고쳤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저 기억 안 나세요? 준호입니다. 최준호. 10년 전에 고시 공부한다고 맨날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그 뿔테 안경 쓴 고학생이요. 지은이의 기억 속에서 흐릿한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늘 낡은 점퍼 차림으로 국밥 한 그릇 시켜놓고 책만 파던 그 깡마른 청년. 친정 어머니가 안쓰럽다며 고기도 듬뿍 얹어주고 밥도 리필해주던 그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아, 세상에, 그 학생이 변호사님이 되신 거예요? 준호는 지은이 앞으로 다가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그때 사장님 부모님이랑 사장님이 따뜻한 국밥에 깍두기 많이 주셔서 그거 먹고 버텼습니다. 언젠가 꼭 은혜 갚고 싶었는데 이렇게 뵙네요. 지은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적으로 느껴지던 때에 생각지도 못한 아군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지은이는 그간의 사정을 준호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민석이의 도박, 시어머니의 학대, 그리고 억울한 소송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준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네요. 어떻게 사장님 같은 분한테. 준호는 책상을 탁 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아니, 이지은 씨. 이 사건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수임료는 안 받겠습니다. 지은이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공과 사는 구분해야죠.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지은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제 은혜 갚기입니다. 그리고 법조인으로서 이런 파렴치한 놈은 용서가 안 됩니다. 제가 반드시 그놈들 피눈물 흘리게 해드리겠습니다. 준호의 눈빛에는 확신과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준호의 활약은 눈부셨습니다. 먼저 골치 아픈 세입자 문제부터 단칼에 해결했습니다. 준호는 세입자를 찾아가 서류 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내용 증명입니다. 계약 위반 사항이 10가지가 넘더군요. 권리금요? 지금 당장 안 비우시면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 들어갑니다. 법대로 해보실까요? 준호의 서슬퍼런 법적 대응에 세입자는 꼬리를 내리고 이틀 만에 가게를 비워줬습니다. 지은이는 텅 빈 가게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몇 달을 끙끙 앓던 건데. 준호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제 진짜 배기가 남았죠. 강민석 씨 소송건 말입니다. 준호는 사무실 화이트보드에 민석이의 이름을 크게 적고 빨간 줄을 그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가 100% 저쪽에 있습니다. 재산 탕진 증거도 차고 넘칩니다. 준호는 두툼한 파일을 들어 보였습니다. 제가 며칠 밤새워서 민석 씨가 도박 빚으로 날린 재산 내역 전부 역추적했습니다. 이 건물이요? 친정아버님 유산으로 받은 고유 재산임을 완벽하게 입증할 준비 끝났습니다. 지은이는 준호의 든든한 모습에 처음으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변호사님. 정말 뭐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준호는 지은이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나중에 이기면 하세요. 지금은 저만 믿고 지은 씨 인생만 생각하세요. 그 인간들이 소송 건다고 겁먹지 마세요. 그거 다 겁줘서 합의금 뜯어내려는 수작입니다.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지은이는 준호의 말을 되새기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래, 난 혼자가 아니야. 더 이상 피하지 않겠어. 민석이는 소송을 걸어두면 지은이가 겁을 먹고 돈을 싸들고 올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박장에서 빚을 더 늘려가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달랐습니다. 소송과는 별개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와 함께 비어있는 1층 상가를 둘러보던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변호사님, 저 여기서 장사를 해볼까 해요. 준호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장사요? 어떤 거 생각하세요? 지은이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국밥집 딸이 뭐 별거 있나요? 음식 장사죠. 따뜻한 밥 한 끼 사람들한테 대접하고 싶어요. 준호는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좋습니다. 사장님 손마시면 대박 날 겁니다. 제가 법적인 문제는 다 막아드릴 테니 사장님은 요리에만 집중하세요. 지은이와 준호 두 사람의 얼굴에 희망찬 미소가 번졌습니다. 법적 공방이라는 거친 파도 앞에서도 지은이의 배는 준호라는 든든한 닻을 내리고 새로운 항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3개월 동안 지은이는 텅 비어있던 건물 1층을 브런치 카페로 리모델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국밥집을 할까 고민했지만 준호의 조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사장님, 이제는 좀 더 우아하고 세련된 공간에서 일하셔도 됩니다. 사장님의 요리 실력과 손님 대접하는 따뜻한 마음이라면 브런치 카페가 딱입니다. 준호는 엄지를 치켜 세우며 지은이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아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테리어 업체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아주 정직하신 분입니다. 제가 보증할게요. 바가지 쓸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은이와 준호는 카페 오픈 준비를 위해 시장 조사를 함께 다녔습니다. 유명하다는 카페는 다 찾아다니며 인테리어도 보고 메뉴도 맛보았습니다. 이 집 샌드위치는 소스가 좀 짜네요. 그렇죠? 사장님이 만드신 게 훨씬 맛있어요. 두 사람은 하루 종일 붙어 다니며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준호는 일에 열정적인 지은이를 보며 의뢰인 이상의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역시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는 준호에게 마음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지은이의 초등학생 아들은 집과 학교를 오가며 어머니의 새로운 도전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엄마, 오늘도 힘내. 나중에 내가 엄마 가게 가서 설거지 도와줄게. 아들의 응원은 지은이에게 천군만마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 후 드디어 카페 오픈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석과의 법적 공방도
본격적인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은이의 브런치 카페 오픈식 날. 카페는 축하 화환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역 유지들은 물론 준호의 법조계 동료들까지 참석하여 오픈식은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지은이는 세련된 흰색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과거에 주눅들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당하고 아름다운 여성 사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은이는 마이크를 잡고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았습니다. 제 이름 석자를 잃어버린 채 그림자처럼 숨죽여 살았습니다. 지은이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이내 힘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 아픔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이제는 이지은이라는 제 이름으로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려 합니다. 이 카페는 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곳입니다.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준호도 구석에서 흐뭇한 미소로 지은이를 바라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시기 절정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우당탕? 갑자기 카페 입구 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켜! 이거 안 나? 노숙자 행색을 한 남자가 보안 요원을 밀치고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떡진 머리에 술 냄새를 풍기는 그 남자는 바로 민석이었습니다. 민석이는 손에 큼지막한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피켓에는 붉은 글씨로 내 돈으로 만든 건물이다. 악덕 안에 물러가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뭐야? 저 사람 누구야? 하객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민석이는 단상 앞으로 달려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아십니까? 민석이는 지은이를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습니다. 내연남 변호사하고 짜고 멀쩡한 남편을 내쫓은 불륜녀입니다. 내 재산 다 빼돌리고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은이에게 쏠렸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고 보안 요원들이 달려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보안 요원들을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민석이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다 들으셨나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서슬 펄언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재산 빼돌리고 불륜을 저질렀다고요? 지은이는 헛웃음을 지으며 하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재산 형성 기여도 영원에 도박으로 가산 탕진하고 바람까지 피운 유책 배우자가 누군지 지금 당장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지은이의 당당한 태도에 민석이는 움찔했습니다. 뭐? 증거? 웃기지 마. 네가 증거가 어디 있어. 민석이는 허세를 부렸지만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준호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준호가 노트북 키보드를 누르자 단상 뒤 대형 스크린에 화면이 떴습니다. 그것은 민석이가 도박장에서 돈다발을 들고 환호하는 사진과 내연녀 최양과 모텔로 들어가는 CCTV 영상 캡처본이었습니다. 아니, 저게 뭐야? 하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민석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합성이라고. 민석이는 발악했지만 이미 승패는 결정난 뒤였습니다. 지은이는 차가운 눈빛으로 민석이에게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강민석 씨, 여기서 더 망신당하기 싫으면 제 발로 나가세요. 아니면 경찰 불러서 명예훼손으로 현행범 체포해 드릴까요? 민석이는 부들부들 떨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보안 요원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건장한 요원들이 다가와 민석이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나가시죠, 손님. 안 나가면 끌어냅니다. 민석이는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악을 썼습니다. 이거 나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내 건물 내놔. 민석이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멀어지고 카페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지은이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하객들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란 피워 죄송합니다. 보시다시피 아직 정리가 덜 된 쓰레기가 좀 있어서요. 지은이의 재치 있는 말에 하객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사장님 멋져요. 파이팅! 그날의 소동은 오히려 지은이의 당당함을 증명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는 이대로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 악랄하고 비열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개업식장에서 쫓겨난 민석이는 분을 사귀지 못해 씩씩거렸습니다. 두고 보자, 이지은. 네가 날 이렇게 망신줘? 내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내 인생도 똑같이 망가뜨려 줄게. 며칠 뒤 민석이는 어둠의 경로를 통해 악질적이기로 소문난 브로커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사무실 소파에 앉아 민석이는 침을 튀기며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변호사님,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 여자가 내 연남이랑 짜고 날 내쫓은 겁니다. 재산 분할 포기 각서요? 그거 다 협박당해서 쓴 거예요. 건물 지을 때 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데요. 민석이의 뻔뻔한 거짓말을 듣던 변호사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거 꽤 큰 건이네요. 건물 시세가 50억이라. 변호사는 안경을 치켜 올리며 은밀한 제안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겨드리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성공 보수로 받아낸 돈의 50%를 주셔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민석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50%요?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뺏긴 돈 반이라도 건지면 그게 어딥니까? 무조건 이기게만 해주세요. 악마와의 계약이 성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민석이에게 비열한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사장님, 법으로만 싸우면 우리가 불리합니다. 여론을 이용해야죠. 그 여자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합의금을 뱉어낼 겁니다. 그날 밤부터 민석이는 PC방 구석에 처박혀 인터넷 커뮤니티마다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건물주 아내의 두 얼굴을 고발합니다. 내연남과 짜고 조강지쳐 남편 내쫓은 악녀. 갑질 여왕의 브런치 카페, 절대 가지 마세요. 자극적인 제목의 글들은 순식간에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거짓말들이 마치 진실인 양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의 카페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가게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지은이가 전화를 받자마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여보세요? 야, 너 같은 불륜녀가 만든 샌드위치를 누가 먹는다고 장사를 해? 당장 문 닫아. 남편 등골 빼먹으니까 맛있냐? 지은이는 손을 떨며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카페 앞에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조회수에 목숨 건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게 유리창에 카메라를 들이대며 생중계를 해댔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그 논란의 카페입니다.
남편 내쫓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그 독한 여자가 사장이라네요. 제가 한번 들어가서 참교육을 해보겠습니다. 유튜버들이 고함을 지르며 가게로 난입하려 하자 손님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어머, 뭐야? 여기 이상한 데인가 봐. 나가자, 나가. 성황을 이루던 가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결정적인 한 방이 터졌습니다. 가게 앞 도로에 택시 한 대가 서더니 휠체어 하나가 내려졌습니다. 바로 민석이의 어머니 말자였습니다. 민석이는 병원 쉼터에 있던 말자를 교묘한 말로 꼬드겨 데리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연기 한 번만 잘하면 우리 그 건물 다시 찾을 수 있어. 지은이 길을 확 꺾어놔야 해. 알았지? 말자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고 말고. 내 아들 눈에 눈물 나게 한 년, 내 가만 안 둔다. 말자는 휠체어를 타고 카페 정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온 피켓을 목에 걸었습니다. 내 아들 인생 망친 며느리. 피눈물 흘리는 시어머니를 봐라. 말자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대성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 안에서 우아하게 커피 파는 저 여자가 병든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내다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천하의 불효녀가 어디 있습니까? 말자는 가슴을 치며 거짓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유튜버들은 신이 나서 이 장면을 찍어댔습니다. 대박! 시어머니가 휠체어 타고 1인 시위 중. 이거 실화냐? 카페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지은이는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하지만 지은이를 더 무너뜨리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가게로 오던 아들이 이 광경을 볼까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안 돼. 우리 현수가 보면 안 돼. 현수 친구들이 알면. 지은이는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돈을 줘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합의해 줄까? 돈 주고 다 끝내버릴까? 그때 준호가 지은이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합의해주면 그 돈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강민석 씨 도박판으로 직행입니다. 그리고 돈 떨어지면 또 와서 행패 부릴 겁니다. 평생 협박당하면서 사실 겁니까? 지은이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준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치만 우리 현수가 상처받으면 어떡해요? 준호는 지은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더더욱 물러서시면 안 됩니다. 엄마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왜 도망칩니까? 당당하게 싸워서 이기는 모습, 그걸 보여주는 게 진짜 교육입니다. 저 파렴치한 인간들이 거짓말로 세상을 속이게 놔두실 겁니까? 준호의 말에 지은이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왜 피해야 해? 잘못한 건 저 사람들인데. 내가 무너지면 우리 현수는 누가 지켜? 지은이는 눈물을 닦아내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의에 찬 눈빛으로 창밖을 노려보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말자가 악을 쓰고 민석이가 유튜버들 앞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이 맞아요. 저 쓰레기들한테 단 한 푼도 줄 수 없어요. 끝까지 가겠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은이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저들이 여론전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팩트로 박살을 내주죠. 제가 판을 뒤집을 결정적인 카드를 준비하겠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준호는 민석이의 주장을 뿌리째 뒤흔들 방법을 이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도망친 내연녀 최양이었습니다. 민석 씨가 유일하게 믿는 구석이 거짓말과 선동이라면 우리는 그 입을 막아버릴 살아있는 증인을 찾아야 합니다. 도망친 최수진, 제가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지은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싸워야겠다는 투지만이 남았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기나 끝까지 가보자. 카페 밖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지은이와 준호는 조용히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민석이의 비열한 여론전과 억지 소송을 일거에 뒤집기 위해 결정적인 칼을 빼들었습니다. 바로 도망친 내연녀 최양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즉시 유능한 사설 탐정을 고용해 최양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지은이의 이름으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최양을 상대로 한 거액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지은 씨, 최양을 압박하려면 금융치료가 제일 확실합니다. 3개월의 끈질긴 추적 끝에 드디어 최양의 꼬리가 잡혔습니다. 그녀는 지방의 한 유흥업소에서 숨어 지내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지체 없이 현장으로 내려가 최양에게 소송 서류를 직접 건넸습니다. 이지은 씨 법률 대리인입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서류를 받아든 최양은 청구 금액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1억이요? 세상에, 전 이런 큰 돈 없어요. 최양은 사색이 되어 준호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변호사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 그 인간이랑 끝난 지 오래예요. 소송 좀 취하해 주세요. 네. 준호는 차가운 표정으로 최양을 내려다보며 제안했습니다.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법정 증인으로 나오십시오. 최양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증인이요? 준호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민석 씨와 불륜 관계였던 사실, 그리고 민석 씨가 재산 분할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이혼을 유도했다는 사실. 이 모든 사기 행각에 대해 법정에서 있는 그대로 증언하십시오. 그렇게만 한다면 지은 씨가 소송은 취하해 주겠답니다. 최양은 잠시 망설였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할게요. 안 그래도 그 인간 때문에 내 인생도 꼬일 대로 꼬였다고요. 결국 최양은 준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민석이의 만행을 폭로하는 진술서에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한편 이런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민석이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브로커 변호사에게 빌린 돈으로 또다시 도박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번 소송만 이기면 내 인생 펴는 거야. 지은이 그 여자 지금쯤 벌벌 떨고 있겠지? 민석이는 김칫국을 사발째 들이키며 지은이가 무너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거 민석이의 외도 증거와 말자가 자신을 학대했던 사실이 담긴 녹음 파일들을 차분하게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결정적인 쐐기를 박을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바로 민석이가 도박장에서 떠들던 소리를 몰래 녹음한 파일이었습니다. 야, 소송 이기면 그 돈으로 빚 싹 갚고 해외로 튀어서 떵떵거리고 살 거야. 이 녹음 파일은 민석이의 소송이 사기임을 입증할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최양의 자백 진술서와 민석이의 육성 녹음 파일까지 지은이의 손에는 상대를 파멸시킬 모든 패가 쥐어졌습니다. 이제 지은이는 담담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결전의 날인 재판 기일만을 기다렸습니다. 민석이의 목을 조여올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민석이가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의 마지막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민석이가 뿌린 언론 플레이 덕분에
호기심 어린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잠시 후 법정 문이 열리고 민석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가관이었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를 탄 채 피해자 흉내를 내며 나타난 것입니다. 민석이 측 변호사가 먼저 뻔뻔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이지은 씨가 남편을 속여서 강제로 포기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무효입니다. 건물값의 50%를 정당하게 분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민석이는 옆에서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불쌍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이에 지은이의 변호인 준호가 당당하게 반박에 나섰습니다. 재판장님, 원고의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원고는 혼인 기간 내내 경제활동이 전무했습니다. 오히려 피고의 재산을 도박으로 탕진했을 뿐입니다. 준호는 민석이가 도박장에서 쓴 도박 빚장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핵심 증인을 신청합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를 본 순간 휠체어에 앉아있던 민석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사람은 다름 아닌 내연녀 최양이었습니다. 최양은 지은이에게 위자료 소송 취하를 약속받는 대가로 증언대에 선 것이었습니다. 최양은 민석이의 살기 어린 눈빛을 애써 외면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석 씨는 빚을 갚기 위해 지은 씨와 빨리 이혼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건물이 있다는 걸 알고 돈을 뜯어내려고 소송을 건 겁니다. 법정 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야, 너 미쳤어? 거짓말하지 마.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고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민석이가 도박장에서 떠들던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 소송만 이기면 20억이야. 한탕 크게 해서 해외로 뜨자. 재판부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이어 말자의 1인 시위 역시 며느리를 협박하기 위한 쇼였음이 CCTV 영상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모든 진실을 확인한 판사가 엄숙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강민석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전액 부담한다. 땅, 땅, 땅. 판결봉 소리가 울리자마자 민석이는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안 돼. 내 돈. 방청석에 있던 말자 역시 아들의 처참한 패배를 목격하고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지은이와 준호는 법원 밖에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지은 씨,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은이는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져 다행입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는 준호와 함께 조용한 승리의 만찬을 가졌습니다. 지은이는 와인 잔을 기울이며 이제야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왔음을 실감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뒤 지은이의 변호사 준호는 자비 없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는 두툼한 고소장을 들고 검찰청 민원실을 찾았습니다. 피고발인 강민석. 혐의는 소송 사기 미수, 상습 도박,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준호의 눈빛은 서늘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원합니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민석이의 핸드폰에는 출석 요구 문자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민석이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검찰보다 더 무서운 존재들, 바로 도박 빚쟁이들이 그의 뒤를 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석이는 핸드폰을 끄고 서울의 가장 어두운 뒷골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곰팡내 나는 싸구려 모텔방과 24시간 만화방을 전전하며 쥐새끼처럼 숨을 죽였습니다. 배가 고파 편의점 폐기 도시락을 훔쳐 먹으면서도
그는 헛된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젠장, 어디서 돈 좀 안 떨어지나? 한 번만 따면 되는데. 하지만 그의 도피 생활은 길지 않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밤, 인적 드문 골목길을 걷던 민석이의 앞을 검은 승합차 한 대가 가로막았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덩치 큰 사내 셋이 내렸습니다. 악명 높은 사채업자, 독사파 조직원들이었습니다. 강민석 씨? 올해도 도망 다녔네? 우리 돈 떼먹고 무사할 줄 알았어? 민석이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살려주세요. 돈 갚을게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하지만 사내들은 비웃으며 민석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시간? 이미 많이 줬잖아. 오늘은 몸으로 때우자. 무자비한 주먹과 발길질이 민석이의 온몸에 쏟아졌습니다. 비명소리가 골목을 채웠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어 민석이가 의식을 잃어갈 때쯤이었습니다. 비용.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짭새 떴습니다. 튀어. 사채업자들은 민석이를 쓰레기 더미에 던져두고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쓰러진 민석이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사람 있다. 구급차 불러. 민석이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경찰의 손을 잡으며 안도했습니다. 살았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눈을 뜬 민석이 앞에는 의사가 아닌 수사관들이 서 있었습니다. 강민석 씨, 정신이 좀 드십니까? 수사관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민석이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체포영장입니다. 혐의는 아시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민석이는 링거 바늘이 꽂힌 팔을 들어 저항하려 했습니다. 아니, 나 환자예요.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무슨 체포야? 하지만 수사관은 단호했습니다. 치료는 구치소 의무과에서 받으세요. 철커덕. 피 묻은 환자복 위로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민석이는 제대로 걷지도 못한 채 양팔을 부축받아 짐짝처럼 호송차에 실렸습니다. 그 시각 복지센터의 허름한 임시거처, 말자는 아들이 연락 두절된 후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석이 밥은 먹고 다니나? 이 추운 날 어디서 자나? 그때 복지센터 직원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할머니,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아드님이. 말자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 우리 민석이 왜? 죽었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경찰서에 잡혀갔대요. 구속됐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말자의 머릿속에서 뭔가 투둑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더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말자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뒤로 넘어갔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119. 말자는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뇌경색이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탓에 뇌세포가 이미 많이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며칠 뒤 일반 병실에서 눈을 뜬 말자는 자신의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어나려고 힘을 주었지만 오른쪽 팔다리가 마치 남의 살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어 말을 하려 했지만 혀가 굳어 어눌한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편마비, 반신불수가 된 것입니다. 돌봐줄 가족이라고는 감옥에 간 아들뿐인 독거노인. 결국 말자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가장 시설이 열악한 요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곰팡내 나는 지하 다인실. 8명의 노인이 빽빽하게 누워있는 그곳이 말자의 마지막 거처가 되었습니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민석이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부러진 갈비뼈가 욱신거렸지만 진통제 몇 알이 처방의 전부였습니다. 곧이어 열린 1심 재판. 판사는 민석이에게 엄벌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 실형이 확정되어 교도소로 이감된 민석이. 그를 기다리는 것은 혹독한 강제 노역이었습니다. 야, 4885. 동작 안 빨라? 오늘 할당량 못 채우면 밥 없는 줄 알아. 교도관의 호통에 민석이는 무거운 벽돌을 나르며 비틀거렸습니다. 손바닥은 까져서 피가 났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감방 안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야, 신입. 너 영치금 안 들어왔더라? 가족 없어? 거지야? 같은 방을 쓰는 수감자들이 민석이를 조롱하며 괴롭혔습니다. 사식을 사 먹을 돈 한 푼 없어서 남들이 먹다 남긴 찌꺼기를 쳐다보며 군침을 삼켜야 하는 굴욕. 민석이는 차가운 감방 바닥에 누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아, 네가 차려준 밥이 먹고 싶다. 따뜻한 이불이 그립다. 과거 자신이 발로 찼던 그 행복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뼈저리게 느끼는 밤들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모든 악연을 끊어낸 지은이의 삶은 눈부시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민석이와 완벽하게 남남이 된 후 지은이는 카페 운영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녀의 브런치 카페는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지은이의 기막힌 인생 역전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저 유튜브 보고 왔어요. 사장님 보면서 용기 얻었어요. 정말 존경합니다. 지은이는 손님들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봄은 옵니다. 지은이는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카페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자신처럼 가정폭력과 가난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지역 신문과 방송에서는 지은이를 희망의 아이콘이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요양원 침대에 묶여있던 말자는 멍하니 TV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지역 방송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지역 최고의 여성사업가 이지은 대표님입니다. 말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화면 속 지은이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과거 자신이 부엌댁이라고 무시했던 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이제는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지은이의 당당한 목소리가 요양원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말자는 마비되지 않은 왼쪽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지은아. 후회의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내가 미쳤지. 복덩이를 내가 쫓아냈어. 저 자리에 내가 저 옆에 있었어야 하는데. 말자는 뭉개진 발음으로 꺼이꺼이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울음소리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 침대 노인이 시끄럽다며 소리를 지를 뿐이었습니다. 아, 할망구. 시끄러워 죽겠네. 조용히 좀 해. 말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하며 오열했습니다. 그 시각 지은이의 곁에는 준호가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온 지은이를 준호가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정말 멋졌어요, 지은 씨.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지은이는 수줍게 웃으며 준호의 팔짱을 꼈습니다. 다 준호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전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신뢰와 사랑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설렘을 넘어 인생의 동반자로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성숙한 사랑. 지은이와 준호의 뒤로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악인들은 차가운 감옥과 냄새나는 요양원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선한 지은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저녁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내린 공평한 심판이자 완벽한 인과응보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지은이의 아들 현수는 젖살이 쏙 빠지고 키가 훌쩍 자라 어엿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첫날 아침, 현관 앞 전신 거울 앞에서 현수가 교복 넥타이를 매느라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던 지은이가 미소를 머금고 다가왔습니다. 우리 아들, 이리 와봐. 엄마가 해줄게. 지은이는 야무진 손길로 아들의 넥타이를 반듯하게 메어주었습니다. 빳빳하게 다림질된 하얀 셔츠와 단정한 감색 재킷을 입은 아들의 모습. 지은이의 눈시울이 순간 붉게 물들었습니다. 과거 민석이와 시어머니의 구박 속에서 기죽어 지내던 그 꼬마가 아니었습니다. 현수야, 너 진짜 많이 컸다. 아빠, 아니, 외할아버지 닮아서 아주 잘생겼네. 현수는 쑥스러운 듯 코를 문지르며 지은이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에이, 엄마도 참. 엄마, 나 학교 잘 다녀올게. 이제 내가 엄마 지켜줄 거니까 엄마도 오늘 파이팅이야. 씩씩하게 대문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지은이는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지은이의 하루 역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브런치 카페는 이제 지역의 명소를 넘어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본점이 되었습니다. 대표님, 2호점 인테리어 시안 나왔습니다. 결제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이 서류를 들고 줄을 설 정도였습니다. 지은이는 단순히 돈만 버는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지역 여성경제인 협회에 만장일치 추대로 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날 오후 협회 사무실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멘토링 강연이 열렸습니다. 지은이는 수십 명의 후배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빈털터리로 쫓겨났을 때는 죽고 싶은 심정뿐이었죠. 강연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주먹을 불끈 쥐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니라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섭시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지은이는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반면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짙은 법. 교도소의 높은 담장 안은 여전히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민석이는 수감 번호 4885가 적힌 누런 수의를 입고 채석장에서 돌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헉! 헉! 아이고 허리야. 예전에 기름진 배는 온데간데였고 피골이 상접한 몰골이었습니다. 잠시 숨을 돌리려 허리를 펴자마자 교도관의 고함이 날아들었습니다. 야, 4885. 누가 쉬라고 했어. 동작 안 빨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민석이는 비굴하게 고개를 조아리며 다시 무거운 돌덩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톱은 다 깨지고 손바닥은 굳은 살이 박여 엉망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식판에 담긴 것은
건더기 없는 멀건 국과 쉰내나는 깍두기 몇 조각뿐이었습니다. 민석이는 허겁지겁 밥을 퍼넣다가 문득 목이 메어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지은이가 해주던 갈비찜이 먹고 싶다. 따뜻한 쌀밥에 김치 하나만 있어도 좋겠는데. 하지만 그 소박한 행복을 제 발로 차버린 것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출소 날짜를 세어보지만 나가봤자 그를 기다리는 건 수억 원의 도박빚과 사채업자들 뿐이었습니다. 민석이의 눈에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 식어버린 국물 위로 번졌습니다. 요양원의 상황은 더 처참했습니다. 말자는 욕창이 생겨 진물이 나는 등을 제대로 긁지도 못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간지러. 누구? 없소? 말자가 쉰 목소리로 불렀지만 요양보호사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그녀를 본체 만체했습니다. 그때 옆 침대 할머니가 TV 볼륨을 높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는 이지은 회장의 기부 소식입니다. TV 화면 가득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시상식에 선 며느리 지은이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 옆에는 멋진 턱시도를 입은 준호가 지은이를 에스코트하고 있었습니다. 말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은아. 아이고, 내가 저기 있어야 하는데. 내가 회장 시어머니 소리 들으면서 호강해야 하는데. 말자는 마비되지 않은 왼손으로 침대 난간을 쾅쾅 내리쳤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눈이 삐었지. 복덩이를 내쫓고 이 똥물 구덩이에 처박혀 있다니. 말자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건 요양보호사의 차가운 핀잔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조용히 좀 하세요. 다른 분들 다 주무시잖아요. 자꾸 이러면 밥 안 드려요. 말자는 입을 틀어막고 꺼이꺼이 소구름을 삼켰습니다. 지옥 같은 현실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형벌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지은이는 준호의 손을 잡고 아버지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준호는 정성스럽게 벌초를 하고 지은이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막걸리 한 잔을 올렸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옆에는 제 평생의 은인이자 새로운 동반자인 준호 씨예요. 준호가 묘비 앞에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장인어른 처음 뵙겠습니다. 지은 씨와 현숙, 제가 목숨 걸고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푹 쉬십시오. 지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요, 준호 씨. 그리고 아빠가 남겨주신 그 자갈론. 그 땅 덕분에 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산소에서 내려오는 길. 부드러운 봄바람이 불어와 세 사람의 머리카락을 간지럽혔습니다. 현수가 저만치 앞서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 빨리 오세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아빠라는 호칭에 준호와 지은이는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은이는 준호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존엄을 되찾은 지은이.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그들을 미워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보란 듯이 완벽하게 행복해지는 것임을 말입니다. 지은이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찬란하게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 속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10년이라는 긴 세월, 모진 구박을 견뎌낸 지은이의 복수가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단순한 복수보다 더 빛난 것은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자신의 이름과 인생을 되찾으려는 지은 씨의 당당한 용기가 아니었을까요?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는 옛말보다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이
더 가슴에 깊이 와닿는 오늘입니다. 지금 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지은이처럼 묵묵히 그리고 치열하게 내일을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쨍하고 해 뜰 날이 여러분에게도 기적처럼 찾아올 것입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조연의 삶이 아닌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빛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사시길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사연TV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